안녕하세요. 자, 2022년 우리 지안 에듀의 전산직 그 설명회를 우리 오프라인과 또 온라인 유튜브 라이브로 그 진행을 하는데요. 유튜브 강의로 지금 그 유튜브로 들어오시는 분들 같이 환영을 하고요. 설명회는 전반적인 전산직에 대한 그런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과목별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학습 전략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방향으로 설명회가 진행이 될 그런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설명회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안 공무원 학원은 뭐 1년 안에 합격을 목표로 하고 온 그 뭐 선생님들과 또 직원들이 똘똘 뭉쳐서 여러분들 합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안을 선택을 하시면 공무원의 꿈이 현실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저희가 확신을 드릴 수 있고요. 전산직 부분 저희가 뭐 기술 직렬에 워낙 저희가 이제 그 강점을 가지고 있는 학원이기 때문에 그동안 뭐 누적 합격생 수라든가 또는 그 누적 수강생 수라든가 그 다음에 그동안 판매됐던 교재 판매 수 모든 분야에서 가장 그 탑으로 달리고 있는 학원이 바로 이 지안 공무원 학원이고요. 특히 전산직 분야만큼은 거의 뭐 지안 공무원 학원이 전산직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뭐 원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전산직이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다양한 그 뭐 시험 종류 또 다양한 직렬에서 뭐 인력을 채용을 하고 있는데요. 국가직에서도 우리가 이제 7급과 9급 그 다음에 최근에 신설된 정보보호 직렬에서 국가직에서 그 뽑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직과 교육청에서도 마찬가지로 전산 개발 관련해서 7급과 9급의 인력을 또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어떤 군 혁신 이런 뭐 혁신 강군 이런 어떤 모토를 가지고 군이 지금 혁신을 하고 있는 과정에 군무원도 채용이 대폭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국방부 또 육군, 해군, 공군 또 해병대 다양한 그 분야에서도 또 7급과 9급 전산직의 공무원을 채용을 하고 있는 그러한 현재 상황이고요. 또 경찰 분야의 어떤 사이버 보안 수사라든가 또 해양경찰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전산직녀를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또 국회직의 전산 개발에서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하나의 어떤 시험을 준비하면서 이 다양한 그 직렬의 시험을 그만큼 많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가 그 기회를 많이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기회가 많아진다는 건 결국은 합격이 그만큼 많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최근 전산직 그 커트라인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전산직 커트라인을 보시면 뭐 아직 지금 오늘 시점 기준으로 7급은 아직 시험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지금 커트라인은 없는데 7급 같은 경우에 보시면 대충 뭐 74점에서 76점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경쟁률이 아주 높다 그래서 또 경쟁률이 낮다 그래서 커트라인에 큰 변화가 있다기보다는 대충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좀 감을 잡으실 수 있겠죠. 7급 같은 경우에는 한 70점 중반 이후 맞으면 충분히 합격권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9급 같은 경우에는 보면 뭐 73점 그리고 2019년도에 83점으로 약간 높았다가 다시 또 78점, 74점 국가직 9급도 이 정보보호 직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70점, 69점에서 73점까지 그 다음에 서울시 국가직과 또 지방직 서울시의 문제 유형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난이도는 비슷한데 출제되는 경향이라든가 문제 유형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전략을 잘 세우셔서 학습을 해야 됩니다. 점수 보시면 서울시가 점수가 조금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국회 사무처 같은 경우도 아직 올해 점수는 나오지 않은 뭐 70점에서 8점 정도. 그럼 대충 이제 여러분이 이 커트라인을 보시게 되면 70점 뭐 중반, 그다음에 80점 이 정도 점수를 맞아야 최종 합격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지방직이 지금 여기 이제 그냥 전체 다 이렇게 포함을 해버렸는데 지방직 같은 경우에는 합격자가 뭐 꽈락이라든가 이런 것도 합격자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보통 한 77점, 70점 중반 이후면 충분히 지방직도 합격 그 가능한 분포 안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일반 그 국가직이나 또 서울시에 비해서는 약간 좀 커트라인이 좀 낮은 그런 이제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 2020년 기준으로 보시면 뭐 국방부, 육군, 공군, 해군 전부 다 73점에서 76점 정도의 커트라인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결국은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 우리 공무원이 한 과목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과목을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전략을 잘 세우셔야 돼요. 자신이 있는 과목은 거의 뭐 만점 수준으로 받을 수 있게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고 좀 자신이 없거나 시간을 많이 투자해도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과목들은 적절하게 시간을 잘 분배하셔서 아 내가 100점 맞으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아 이 과목은 내가 뭐 55점, 60점 꽈락 면하고 이 정도 수준에서 점수를 맞아 놓겠다. 대신에 자신 있는 과목은 뭐 90점 이상 점수를 받겠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커트라인 점수 이상을 내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학습 전략을 잘 세우셔서 시간 배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학습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최근 5개년 전산직 채용 인력 통계도 마찬가지로 보면 7급 같은 경우에 인력이 최근에 좀 많이 이렇게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어요. 최근 뭐 이런 이제 뭐 IT 이런 어떤 이제 뭐 붐이 좀 일어나기도 하고 최근 뭐 비대면 뭐 이런 상황에서 또 IT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지금 많이 각 부처에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뭐 7급, 9급 뭐 전체 직렬 보시면 최근 한 3개년 정도 보면 인력이 꾸준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리고 특히 9급 같은 경우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장 뭐 역대급으로 많이 뽑았던 그런 해이기도 하고요. 지방직 같은 경우에도 그 인력 수급이 최근에 많이 이렇게 뽑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통계 인력이라든가 통계치라든가 또 커트라인 이런 부분들은 뭐 어떤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집중적으로 이걸 뭐 염두에 두면서 공부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아 내가 이 정도 점수를 받아야 되는구나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되는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좀 감을 잡으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해 나가시면 훨씬 더 좀 공부하시는데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어서 바로 이제 우리 그 전공 그 과목별로 어떻게 여러분이 그 공부를 하셔야 되고 또 전공 과목에서 중요한 파트가 어떤 파트인지는 우리 그 세 분의 전산직에 이제 저를 포함해서 세 분의 교수님들 계시는데 각각 교수님들 나오셔가지고 그 뭐 컴퓨터 일반 또 소프트웨어 공학 또 우리 정보보호개론 또 자료구조 데이터베이스 이 과목에 대해서 어떻게 학습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우리가 좀 풀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전공 과목 학습 전략에서 첫 번째 컴퓨터 일반이랑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공학 학습 전략을 설명해 주실 우리 이제 박태순 교수님 모시고 같이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같이 온라인에서도 같이 박수로 이렇게 환영해 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지안학원에서 컴퓨터 일반과 소프트웨어 공학을 강의하고 있는 박태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올해 이제 시험이 9급 같은 경우는 국가직하고 지방직, 그다음에 이제 서울시가 이제 시험이 이제 끝났죠. 물론 이제 지난주에 이제 국계직까지 해서 우리가 2021년에 있는 시험은 국가직 시험은 9급 시험은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달에 있는 9월 11일 날 있는 7급 시험이 국가직 7급이 남아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는 이제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뭐 이제 궁금해 한다든가 또 이제는 여러분들 전달할 내용들을 간단하게 이제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컴퓨터 1번부터 제가 이제는 보겠는데, 출제 경향을 보시면 우리가 다뤄야 될 과목이 되게 많아요. 지금 여기서 얘만 보더라도 벌써 이게 7급 과목이지 않습니까? 7급 과목이 이렇게 3개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여기는 뭐 정보보호론까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다 들어가죠. 그러면은 이 컴퓨터 일반이라는 과목이 상당히 광범위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는 과목을 9개 과목으로 나눴지만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과목이 컴퓨터 구조죠. 이게 하드웨어인데 컴퓨터가 출범을 했을 때 하드웨어가 먼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제 우리 인간도 뭐 태어났을 때 하드웨어 구조를 가지고 있고 뭐 우리가 많은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두뇌가 이런 이렇게 변화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이 하드웨어 구조가 이제 중요한데 중요한 만큼 시험에서도 제일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컴퓨터 구조를 모르면은 이 다음에 있는 운영 체제가 사람으로 따지면은 이게 뇌 역할을 하는데 뇌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우리가 사지를 쓸 수가 없겠죠. 그런 거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하드웨어가 아무리 그러니까 CPU나 메모리니 주변 기기가 아무리 뛰어나다 한들 운영 체제가 그 하드웨어를 적절하게 관리를 하지 못하면 컴퓨터는 무용지물이 되겠죠. 사람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뭐 이런 말을 하죠. 뭐 신이 형상을 본따서 인간을 만들었고 인간은 또 인간의 형태를 본따서 컴퓨터를 만들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는 인간의 어떤 신체 구조를 생각하시면은 쉬워요. 그런데 학생들이 이 두 과목을 제일 어려워하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시험에서도 제일 많이 나와요. 이 두 과목이. 그래서 이 두 과목을 제대로 해놓으면 나머지 과목들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왜 두 과목이 어렵냐면 이 두 과목은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고 암기를 해가지고 풀 수가 없어요. 9급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가끔 그래요. 이거 뭐 기출문제 어차피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이거 통째로 암기하면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기출문제에 있는 문제가 그대로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그대로 나오는 경우는 딱 한 개 있어요. 그 경찰청에서. 경찰청 문제 같은 경우는 경찰청은 이상하게 이렇게 뭐 국가직이나 지방직 문제를 그대로 내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런 시험이 아니고서는 기출문제가 똑같지는 않다. 그러면 뭔가 다 응용해서 내죠. 그럼 응용을 한다는 얘기는 그 내용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또 학생들이 또 이론을 중시 여기는 학생들 얘기죠. 예. 이해를 하게 되면은 또 시험장에서 잘 풀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은 똑같은 내용이라도 말을 명사는 안 바꾸겠지만 중간중간 조사라든가 아니면은 뭐 앞에다 수식을 하든가 집어넣게 되면 학생들이 이해했다 한들 그런 수식을 하든가 조사안이 몇 개 바꿔놓고 보면은 아주 새로운 문장이 돼버리거든요. 그런 거를 학생들이 이제는 나중에 알게 되죠. 뭘 알게 되냐면은 기출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는 동형 이제 모사예요. 모사를 풀어보면서 이제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컴퓨터 일반을 잘 하려면 이 두 과목을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또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보니까 우리가 이제는 책이 이렇게 레슨별로 돼 있는데 레슨 1을 이해 못했다라고 해서 레슨 2로 뭐 못 넘어가고 뭐 레슨 2를 이해 못했다라고 해서 3으로 4로 못 넘어가고 이러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100% 이제는 이해를 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100% 이해했다라고 하더라도 그걸 다 암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론서에 있는 내용이 많이 있지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우리가 시험을 볼 수 있을 만큼만 들어있지 그 이상 들어있지도 않아요. 이게 지금 대학교에서 4년 동안 배울 내용인데 이거를 지금 2달에 끝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얼마나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겠어요. 깊이 들어갈 수 없는 거고 또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해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는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학생들이 뭐 어떻게 하면 합격을 해요? 뭐 지금 질문 보니까 뭐 몇 년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해한 내용을 반복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이게 정답이에요. 더 이상 없어요. 예. 누구는 뭐 1년, 2년, 뭐 3년 걸렸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개인 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합격 수기가 지금 뭐 홈피라든가 카페에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럼 자기 성향하고 비슷한 합격 수기를 읽어보고 그대로 흉내내면 돼요. 앞에서 나는 뭐 야행성이야. 그럼 밤에 공부할 수밖에 없죠. 그럼 밤에 공부해요. 그럼 학교 하나가 있어. 그럼 그 학생이 쓴 합격 수기를 그대로 따라오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합격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은 무의미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컴퓨터 일반을 얘기하다가 좀 샜는데 이 두 과목을 철저히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뭐 가능하면은 문제를 어차피 기출문제 집 나와 있으니까 같이 문제 풀면 좋겠지만 첫 번째는 이해하고 이해한 내용을 반복하는 게 중요했다는 거고요. 이 나머지 과목들은 어차피 뭐 데이터베이스니 뭐 자료 구조니 이런 과목들을 자세히 여기서 설명할 수도 없는 거고 또 그때 우리가 이제 문제 이론 시간에 또 그때 가서 얘기를 또 하겠지만 이제 7급 과목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또 학생들이 7급 과목이면은 또 7급 수업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또 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 일단은 이 7급 문제는 어떤 특징을 물어봐요. 특징을. 9급 문제는 특징 문제도 물론 있지만 정의를 물어봐요. 그리고 종류를 물어봐요. 여기를 딱 갖고 생각하셔야 돼. 지금 시험 과목이 많잖아요. 이 많은 내용을 특징 위주로 문제를 내버리면 이거 어떻게 공부를 해요? 이거를 이 많은 내용을. 응? 그래서 이게 개념이겠죠. 개념정의. 개념정의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끔 보면은 9급을 준비하면서 7급처럼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9급은 이렇게 낸다라고 내고 있으니까 지금. 이거 정의하고 종류만 알더라도 내용이 엄청 많아요. 그런 다음에 정말 나는 뭐 고득점을 맞아서 뭐 좋은 부서로 가고 싶다 라면은 뭐 7급을 같이 하시던가. 그래도 늦지 않죠. 그래서 어떠거나 범위는 뭐 데이터베이스나 자료구조나 소프트웨어학이나 범위는 7급 범위하고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렇게 나온다. 정의나 종류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맞게끔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하고 데이터 통신은 같은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이쪽에 보면은 신기술 용어란 말이에요. 이 신기술 용어가 많이 나와요, 처음에서. 이쪽에서.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통신은 과거에 나왔던 거 그대로 나오는 거야, 통신기술.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형성이 됐을 초기, 그러니까 인터넷이 이렇게 활성화돼가지고 뭐 지금 새로운 기술이라든가 또 뭐 여기 이제 정보보호나 이제 보안 같은 게 들어가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되게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와요. 어떻게 보면은 정보보호론도 이쪽과 인터넷을 빼고는 정보보호론을 얘기할 필요가 없죠. 내 컴퓨터 내에서 나 혼자 쓰는데 무슨 보안이 필요하겠어요. 네트워크 연결되다 보니까 이제 보안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이제 정보보호론도 이쪽에서 이제 많이 치우치기 때문에 정보보호를 공부하게 되면은 여기 인터넷 관련된 것도 대부분 다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우리는 이제는 그런 어떤 정보보호나 보안 쪽이 아니라 신기술 용어, 개념 등을 이렇게 이제 시험에서 이제 물어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래머 언어론인데 얘가 보통 보면은 C 언어하고 자바가 나와요. 그런데 얼마 전에 군무원 시험이 있었죠. 이제 군무원 시험에서 이제 C++이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C++ 기본적인 코맨드를 모르면 풀 수가 없겠더라고. 그래서 C를 100% 알아도 이 C++ 기본적인 코맨드를 알아야 돼요. 그렇게 이번에 한번 처음 나왔고, 처음 나온 거라 또 군무원이 원래 문제 공개를 안 했었는데 또 몇 개 직렬만 했더라. 전부 공개한 것도 아니었어요. 군무원이 올해 처음 했는데 몇 개 직렬만 공개를 했는데 이런 게 있었어요. 이런 게. 그래서 뭐 우리가 학부 때 뭐 아까도 전공자가 유리하냐라고 해서 물어봤었을 때, 그렇죠. 전공했으면은 뭐 C++ 코맨드 정도는 알 테니까 좀 유리하긴 하겠죠. 근데 이거 빼고 나머지들은 다 똑같아요. 어차피 책에 다 들어있는 내용들이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C하고 자바가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마지막에 이제 엑셀은 이거는 계리지기에만 나와요. 계리지기만. 그래서 한 10년 전에는 교육청에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뭐 안 나오더라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교육청 문제나 뭐 지방직, 서울시 문제, 다 똑같은 문제 났으니까. 한 2년 전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엑셀은 계리직에서는 한두 문제가 꼭 나와요. 되게 많이 나오는 거죠. 또 내년부터 시험이 좀 바뀌었어, 계리직은.
계집 같은 경우는 이게 두 문제가 빠져요. 이게 전산 영어라고 해가지고 어떤 영어가 들어가요. 뭐 실무 영어인가? 영어가 하나 대부분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는 컴퓨터 일반에서 내용은 18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두 문제가 빠진 거죠. 그래서 뭐 지금 컴퓨터 일반이 보면은 뽑는 게 뭐 계직도 있고 뭐 크게 군무원도 있고 뭐 국가직, 지방직, 뭐 서울시, 뭐 경찰청, 국기직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이제 계직 같은 경우는 컴퓨터 일반이 이제는 18문제가 되는 거죠. 컴퓨터 일반 18문제 되는 거예요. 두 문제가 뭐 전선 영어가 나오는 거고, 실무 영어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제는 컴퓨터 일반이 상당히 이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뭐 얘도 마찬가지로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워낙 계직 시험 문제가 지엽적인 게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좀 이게 생뚱맞은 부분이죠. 컴퓨터 일반은 잘 안 다루는 부분, 이런 부분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이 제 생각에는 대폭 축소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낼 필요도 없는 거고, 또 계직하는 업무가 이제는 뭐 은행 업무를 하기 때문에 은행과 관련된 이제는 지금 우편이라는 금융 쪽이 과목이 더 분리돼서 두 과목으로 이렇게 지금 분리돼서 나왔죠. 내년은 분명히 바뀌어요. 이쪽 계직은 이제는 컴퓨터 일반이 18문제, 20문제 아니라 그 다음에 우편과 금융이 나눠진다는 거, 두 과목으로. 그전에 한 과목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계직에서 할 거니까 어떻거나 엑셀은 우리가 다루지는 않아요. 그래서 계직에서 다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컴퓨터 일반이 내용이 많은데 기존에 이제 기출 문제를 토대로 해서 이제 이론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론서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충분히 하시고 그 다음에는 반복하시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를 통해서 출제 패턴을 익히시고 그 다음에는 마찬가지 기출 문제 여러 번 풀어봐야겠죠. 그 다음에 적중률 모의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취약한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내고요. 반복을 계속해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좋겠어요. 자, 이제 컴퓨터 일반은 이렇게 하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어차피 이제는 뭐 홈페이지에 Q&A 있으니까 이제 그쪽으로 올려주시면 되겠어요. 이제 소프트웨어학은 이제 7급이잖아요. 이제 7급이니까 얘는 정의 이런 거 안 물어봐. 이런 거 다 기본적으로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특징적인 거 물어보죠. 그러니까 깊게 나와요. 내용이 깊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개념 쪽부터 해서 얘네도 챕터가 한 13개인가 14개 있는데 물론 뭐 전혀 안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 전혀 안 나오는 부분은 감리사연 또 나와요. 뭐 간단하게 이제는 언어 부분이니까 소프트웨어학은 학생들이 7급 합격수기나 뭐 이런 거 보면 제일 어렵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답이 없어요, 이거는. 답이 없던 얘기가 뭐냐면 이거를 봐도 이게 일단 내가 뭔지 모르니까 일단 뭔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제는 그게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냐면 이걸 왜 공부하는 거지? 이게 왜 전산 과목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일단 이해 안 가. 이 전산 과목이 이게 왜 들어가지? 뭐 프로그램 짜야 되는데 이 프로그램 짜는 거고 이게 무슨 관계가 있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실무에 들어가면 여기 있는 내용들에 입각해서 업체들을 컨택하고 업체들과 이제는 우리는 대부분 공무원은 이제 프로그램 짜지는 않아요. 기본이야. 우리가 국가기관에서 뭐 만들진 않아. 정책이 그래요. 만들진 않고 이걸 시켜. 연구기관이든 아니면은 뭐 외주를 줘서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외주를 주든 뭐 연구 이들하고 대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대화를 하는데 이 내용들을 모르면 대화하기가 힘들어요. 대화하기가. 소프트웨어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유저.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유저. 고객이라고 하죠, 우리가 고객. 소프트웨어학은 다 고객 위주예요. 모든 기법 등이 다. 그런 거기 때문에 유저의 마음을 아니 이거 어떻게 이걸 이해를 하겠어요. 그래서 얘는 여기서도 보면은
요구 분석 단계를 이렇게 보시면요, 많은 기법등이 있는데 이런 기법등을 통해서 유저가 뭘 원하는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뭐 책에는 안 나오지만 왜 그럼 유저의 마음을 이해해야 되느냐? 유저의 이제 뜻이겠죠, 뜻. 유저의 뜻을 왜 헤아려라, 헤아려라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이 고객이 바로, 이거는 뭐 책에 안 나오는 얘기지만 이게 비용 충당을 고객이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고객이 비용 충당을 고객이 하니까. 그럼 여러분들 봐봐요. 뭐 많은 요즘 뭐 대기업들도 뭐 요즘 SNS 이런 게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게 기업 이미지가 안 좋아지지 못해요. 물건 안 사죠. 불면능하죠. 그럼 대기업도 어떻게 해요? 언제 망할지 몰라요. 네, 마찬가지. 여러분들 우리가 뭐 만들잖아요. 개발한다고 하겠죠. 소통하기니까. 개발하는데 고객의 어떤 뜻을 모르고 개발하면 이게 돼요? 자, 내가 만약에 게임 만드는 회사야. 뭐 게임을 잘 만들었어. 뭐 너무 재밌대, 팀원들이. 그럼 출시했더니 뭐라고 그래? 애들이. 이거 베타 테스터겠죠? 베타 테스터를 해봤더니 반응이 뭐 집어쳐. 뭐 이랬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뭐 수천만 원, 수억을 들여서 이제 개발했을 텐데 그게 다 도루묵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 고객의 뜻을 이해하고 고객이 원하는 개발 기법, 이건 개발 기법이거든요. 생명줄기니까. 응? 여기서 이제 생명줄기인데 이 생명줄기는 개발 기법이에요. 다 고객 위주예요. 끝내는 다. 예. 고객의 어떤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 이제는 이런 생명줄기 모형들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는 거기 입각해서, 왜냐면은 이런 걸 쓰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는 개발을 진행을 했을 때 진행 정도라든가 진행을 했었을 때 진행한 만큼의 테스트를 한다든가 그리고 예상되는 결과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알아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제 개발 기법 등이 나오게 되죠. 그런 걸 이제 소개를 해놓은 건데 이게 이제 생명주기 모형이고요. 그 다음부터 이 생명주기 모형을 이제 쪼개는 거야. 단계별로. 이쪽이 이제 계획 단계인데 우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면은 계획을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공부하려면 맨 계획을 하겠죠. 일정 계획도 하고, 나 1년만 학교 할 거야. 그럼 1년만 학교 하려면은 하루에 뭐 13시간, 14시간 공부해야 돼요. 거기에 맞게 공부해야겠죠. 그 다음에 타이트하게 또 공부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겠죠. 왜? 알바, 어떤 학생이 아까 보니까 뭐 직장 다니면은 뭐 가능도 하겠지만은 오래 걸리겠죠. 그리고 내가 한쪽에 발을 담그고 있으면 어떤 절실함이 없어요. 뭐 안 되면은 뭐 힘들고 그러더라고요. 공부하다 보면은 힘들고 그러면은 뭐 어차피 뭐 좀 회사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뭐 월급은 나오니까 뭐 이렇게 하고 그냥 다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절실함이 없으면은 또 그만큼 본격적으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공부하기가 어렵게 되죠. 그래서 이런 비용 계획이니 일정 계획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품질 관리는 일종의 이제는 시험을 한 거예요. 시험. 내가 제대로 개발하고 있는지, 제대로 뭐 분석을 하고 있는지, 뭐 개발 도구는 제대로 이제는 도입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 등을 이제는 시험하는 단계고요. 그 다음에 형상 관리는 뭐 어차피 유지보수의 일환이 되는 거고, 그래서 쭉 이렇게 있어요. 단계로 보면. 그러면은 아까 이제 쏘고 컴퓨터 반도리는데 시험 문제가 이렇게 적게 나오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나오는 부분은 내용이 많아요. 어차피. 적게 나오는 부분은 내용 적어요. 어차피. 그러면은 책에 있는 거 그대로 하시면 돼요. 9급은 그런 친구들이 없는데 7급 같은 경우는 이 내용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별도로 이제는 뭐 대학 교재를 우리 책의 뒤에 보면은 참고문헌이 있단 말이에요. 참고문헌을 사서 뭐 한두 권 정도는 볼 수는 있어. 참고문헌을 이렇게 내가 뭐 제가 이렇게 수험서로 만들어 놨지만 다 어차피 대학 교재를 기본으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책들을 다시 재편집하는 친구가 있어. 그러면 그런 친구들은 책을 써야 돼, 저같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기 있는 내용만 알더라도 여러분들이 벅차요, 사실.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또 이제 기출문제를 풀 거잖아요. 그럼 뭐 기출문제를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빠졌다든가 이런 것만 찾아볼 수 있는 수험서가 한두 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수험서가 뭐 또 다음에 얘기했지만 한 두세 권 정도밖에 안 돼요. 많이 보는 또 수험서가. 그 정도만 이제 보면 되는 거고, 가끔 이제는 여기 내용에서 대부분 다 나오는데 한두 문제가 안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는 특정 교재에 있는 거죠. 특정 교재.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비용 한정하는 기법에 썼는데
어떻거나 이 책 어떤 특정 교재만 있었어요. 특정 교재만. 근데 그 특정 교재를 봤다 한들 그 내용이 이제는 뭐 나올런지 안 나올런지 알지도 못하는 거고 또 찾아볼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남들 틀리는 거는 커트라인 맞지만 70점대 중후반이잖아요. 그래서 맞힐 수 있는 문제만 맞히면 되는 거지 굳이 그런 걸 찾아서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런 시간이면 차라리 이거는 어차피 오류는 없어요, 책에. 왜? 이건 내가 만든 게 내가 만들었지만 여기 있는 내용들은 내가 창작한 게 아니에요. 대학 교재에 있는 내용을 약간 각색했을 뿐이에요. 내용이 안 바뀌게끔. 그런 거기 때문에 여기 내용이 틀린 건 없어요. 다 대학 교재 근거인 거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의제기잖아, 7급에서. 이의제기하면은 이런 수험서 갖고는 이의제기를 못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번역서든 아니 원서든 간에 교수들이 쓴 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책을 가지고 이 책 어디에 보니까 뭐 원서 어디에 보니까 아니면 누가 번역을 했는데 뭐 어느 대학 교수님이 번역을 했는데 뭐 그 내용을 보니까 뭐 시험 문제가 일치하지 않더라. 이랬을 때 이의제기를 받아주는 거지 이 수험서는 받아주는 게 아니거든요. 응. 그럼 생각해봐. 그러면은 거꾸로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뭐 대학 교재 다 봐야 된다는 거 아니라는 거잖아요. 거기 있는 내용들을 여기다 옮겨놓은 거라니까. 다 근거 자료 다 있다니까. 그 근거 자료 보면 뒤에 보면 참고본은 있잖아요. 거기 다 있잖아요. 예, 그래서 뭐 망연히 나오는 것도 있고 적게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거나 그 여러 번 반복해서 여러 번 그걸 만들고 이제 기출 문제도 여러 번 반복해서 풀고 또 마지막에 이제는 또 동영모사 풀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소공이 뭐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어려울 수 있는데 일장서부터 이렇게 잘 생각해서 소프트웨어학은 어차피 고객을 위해서는 존재하는 학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고객 입장에서 여러분들도 지금 고객이지 않습니까? 저한테는 고객이잖아요. 고객 입장에 또 여러분들이 거꾸로 이제는 공무원이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는 국민들이 고객이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좀 바꿔서 생각하시다 보면은 이게 그렇게 어려운 과목은 아니에요. 예, 다독이야. 제가 다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 번 반복해라. 반복할 수 있는 만큼. 몇 번 반복합니까? 이런 거 물어보더라고. 아니에요. 내가 이해할 때 이해하고 암기할 수 있을 만큼 다 반복하는 거예요. 예. 다른 책 볼 필요 없어요. 뭐 요약집도 볼 필요 없고 그냥 반복해서 보는 거야. 또 커밀 같은 경우는 요약집 있단 말이에요. 그 요약집 있기 때문에 요약집을 같이 반복하면 돼요. 뭐 체계화 기출문제 완성 뭐 이런 거 있는데 이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이제 기출문제 아까도 있지만 7급이든 9급이든 간에 이해를 했으면 그 이해 내용을 반드시 기출문제를 통해 확인해야 돼. 왜냐면은 이게 컴퓨터 일반은요 군무원 문제 좀 다르고 계직 문제 좀 다르고 뭐 국가직 지방직은 똑같은 뭐 인사처도 하니까 똑같고요. 좀 달라요. 제일 깔끔하고 확실한 거는 국가직 지방직 문제예요. 제일 확실하고 깔끔해요. 문제 딱 보더라도. 그 다음에 군무원 문제는 좀 더 단순해요. 뭐 정의를 뭐 단순해. 근데 지역적인 문제가 좀 있어요. 군무원 문제가 좀 지역적인 거. 이제 계직 문제는 깔끔하면서도 지역적인 게 더 많아요. 계직 문제는. 그러면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방법이 없어요. 다 풀어보는 거예요. 그게 군무원 문제든 뭐 지방직 문제든 뭐 계직 문제 다 풀어보는 거죠. 뭐. 그럼 그 이외에서 나오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어디서 나올 줄 알고 컴퓨터 일반이 아까지만 대학 4년 동안 배울 내용들인데 어디서 나올 줄 알고 그거를 찾아서 공부하겠어요. 이론서에 있는 내용하고 기출집에 있는 내용을 벗어나지 않은 거, 그 내에 있는 거는 내가 다 맞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커리큘럼 보면은 뭐 9급은 뭐 9월 달부터죠. 9월 달부터 이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론 수업이 이제 작년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이론 강의를 하는데 거기 보면 달달노트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 달달노트를 많이 보완을 했어요. 그래서 이 달달노트를 PPT를 띄워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이론서를 부연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 다 동시에 하는 거예요, 동시에. 그래서 뭐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론하고 그 다음에 뭐 요약하고 그 다음에 압축하고 뭐 이러잖아요. 이걸 동시에 해버려야 돼. 동시에. 그래서 어차피 달달노트 순서나 이론서 순서나 그다음에 여기 이제 기출집인데 이제 기출집 이 기출집의 순서나 그다음에 이제 적중 예상 문제집 순서나 다 똑같아요. 다 레슨으로 묶어놨다 이렇게 레슨으로. 예, 이렇게 레슨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날 공부할 때 보면은 또 공부 안 되는 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수업도 별로 재미도 없고 그럼 얼마큼 남았나 보면은 그 레슨별로 다 쪼개놨기 때문에 이제 한 페이지 남았구나. 오늘은 이상한데 오늘은 공부도 잘 되고 이러는데 왜 이렇게 레슨이 짧지? 보통 한 대여섯 페이지 되는데 오늘은 한 두세 페이지밖에 안 돼. 그럼 두세 페이지가 내용이 엄청 많다는 거죠. 설명할 내용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또 엄청 많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레슨별로 이렇게 레슨 1, 2, 3, 4 이게 한 1일이죠. 이게 1일 공부량이에요. 레슨이 이게 딱 4번, 4시간씩 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1주가 되면은 이게 3개가 되겠죠. 3개.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론서를 보시면 레슨별로 쭉 쪼개놨고, 그래서 레슨별로 이제는 진도를 나가기 때문에 어디까지 나가요? 예습 어디까지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보면 예습을 다음 시간에는 어디까지 딱 나가겠네. 이게 다 쪼개놨거든. 마찬가지로 이제는 이거 작년과 다른 게 이건 작년부터 쪼개놨는데 쪼개놓고 달달노트도 같이 병행해서 진도를 나가겠다는 거죠. 같이 한꺼번에. 그 다음에 이제는 일주 끝나면 하루 끝나고 이제 그 다음 일이겠죠. 다음 날에 이제는 OX 문제를 푸는 거예요. OX 문제. 그 전날 풀었던 OX 문제를. 그 제가 이제 이런 시간에 그럴 거예요. 10분 일찍 오세요. 그러면 진도가 이렇게 빡빡하거든요. 그럼 10분 일찍 와서 이제 OX 문제 풀고 그다음에 이제는 이걸 풀어드리고 그 다음 진도 나가는 거죠.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그렇지만 달달부터가 이제는 병행해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는 90 몇 강이면 끝나요. 2달이니까 일주일에 3시간씩 해도 90 몇 강 끝나는데 그 다음에 이제는 그 11월 달 되면 이제 기출집 풀잖아요. 이제 기출집 똑같아. 레슨별로 돼 있어요. 똑같이. 레슨별로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때 들어보다가 이런 내용을 내가 공부했나? 아니 왜냐면 내가 다 이해했다라고 생각해도 이제 문제 풀다가 이런 내용이 이론서에 있었나? 이런 생각 한단 말이에요. 그럼 똑같이 찾아보면 돼. 이 레슨은 똑같이 있으니까. 이론서 레슨은 똑같이 있어. 그런데 레슨을 봤는데도 이론을 봤는데도 이해가 안 가. 그럼 어떻게 해요? 동영상 거의 틀어보면 돼요. 동영상 어차피 이제 연간반 듣게 되면은 동영상 다 적어준단 말이에요. 그럼 듣고서 그 강의 다시 틀어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습하기도 편하게 만들어 놨다고. 그렇게 해서 기출 패턴을 이해했어. 그럼 이제는 1월달 적중 예상인데 이것도 제가 보니까 한 1200문제 되더라고. 이것도 1200문제 천재라고 돼 있는데 1200문제가 돼요. 보면은. 이것도 똑같아서 순서가. 순서 똑같이 이제는 지금 기출문제 순서를 했는데 기출문제보다 약간 수준이 높던가 높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과거에 내가 냈던 모의사 문제하고 7급 기출문제 중에서도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을 넣어놨기 때문에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어려운 문제 풀어봐야 돼 여러분들이. 이게 또 한 1200문제 돼요. 그 다음에 1년도 이렇게 되고 마지막에 이제는 국가직 대비해서 4주 지방직 대비해서 6주 이렇게 10주로 해요. 그럼 한 번 할 때마다 이것도 이제는 60문제 푸는 거예요. 60문제. 60문제를 하루에 푸는 거니까 이게 10주잖아요. 그럼 이것도 얼마야? 600문제 벌써 이것도. 그럼 이게 딱 그러면 뭐예요? 2400문제, 600문제니까 3000문제지 않습니까? 저희 3000문제. 3000문제면 충분해요. 더 풀 필요가 없어요. 그 이상은.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도 이렇게까지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이러지 않다고. 여기 있는 거나 제대로 다 풀고 그런 다음에 벗어나는 문제는 그냥 운에 맡겨야죠.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지 여러 개 풀 필요가 없어요. 여기 있는 거를 나도 이제 유튜브 잘 안 보는데 이제 공부의 신이라고 있잖아요. 강보식이 그 친구가 이제 봤는데 딱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 뭐냐면 요즘 문제 잘 나오니까 문제집을 공부 못 오는 친구들은 다 중간 이상 안 푼다는 거야. 중간 이상 안 풀고 또 새로운 문제집 사서 또 풀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 친구 그러더라고. 한 문제집을 여러 번 반복해 풀어보라고. 그 친구 그런 얘기 그러더라고. 그 친구가 이렇게 다 봤는데 그 얘기 맞는 말이에요. 문제집 또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봐야 되는 거예요. 3000문제면 충분하다고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홈털반은 진행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7급인데 7급은 11월 달부터 해요. 내용은 어떤 과정은 똑같아요. 마찬가지 여기도 이제 레슨별로 되어 있고요. 레슨별로 이제는 진도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끝나면은 또 OX 문제 풀어주고 또 그 다음 진도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해요. 자, 그다음에 이제는 여기는 중간에 비잖아요. 여기 보면 1, 2월 달이 여기 이제 1, 2월 달이 비는데 여기도 지금 질문했던데 이제 9급을 준비하면서 7급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나요?라고 이렇게 질문했어요. 지금은 7급을 이렇게 많이 뽑는데 그 전에 보면은 7급 많이 뽑지 않았었죠. 그래서 보통 보면은 9급 준비를 하면서 7급을 준비 많이 해요. 전공자인 경우는 특히 더 그래요. 7급은 우리가 보통 9급에서 7급까지 가는데 한 5년 내지 빠르면 5년이고 7년 걸려요. 7년. 이렇게 걸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2단계 뛰는데 5년, 7년 걸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처음부터 7급을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하는데 적게 뽑으니까 1, 2월 달에는 앞에서 이제 보면은 컴퓨터반에서 이 부분만 도우면 되거든. 이 부분만. 여기서 얘들. 이 두 개 빠지잖아요. 나머지는 다 어때요? 공통이 7급의 공통이잖아요. 어차피 이거. 정보로 들어가고 이러니까. 이 두 과목만 하면 돼. 여기서. 그래서 여기 이제 1, 2월 달에 여러분들 내년에 7급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컴퓨터반에서 컴퓨터 구조하고 운용체제를 더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9급을 뭐 충분히 커버되는 거니까. 어차피 뭐 공통 과목도 뭐 똑같고. 그런 거니까 1, 2월 달에는 이제는 뭐 7급만 준비하지 말고 또 9급 붙고 뭐 안 가면 되는 거니까 그거야. 또 시험 삼아 보는 것도 괜찮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12월 달에 배웠던 이론서를 다시 반복하시고 어차피 기출문제 있으니까 한번 풀어보신다든가 정리원 시간 갖고 그다음에 또 9급 대비해서 이제는 컴퓨터반에서 컴퓨터 구조라든가 운영체제 이런 부분을 좀 더 공부하신 다음에 9급 시험도 보고 9급 시험 딱 끝나고 이제 준비 기출이 들어가요. 9급이 딱 끝나고 이제는 4월 달에 이제는 기출문제풀이가 들어가거든요. 기출문제풀이를 이제 2달 동안 하죠. 마찬가지로 얘도 보면은 레슨별로 돼 있어요. 레슨별로 이론서가 똑같기 때문에 아까 전에는 뭐 문제 풀다가 이해 안 가면은 이론서 찾아보고 또 이론서 찾아봐도 또 이해 안 가면 해당되는 레슨 찾아서 또 다시 한번 강의를 들어보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마지막에 동영모사풀이가 하죠. 동영모사풀이는 이제는 6월, 7월에 활동을 하고 보통 시험이 이제는 9월에 있으니까 이제 군무원도 있고 중간에 지방직도 있고 그래요. 보통 이제 6월, 7월에서 2달에서 이제 모사풀이를 이렇게 하게 되죠. 문제가 한 400문제 정도 풀어드려요. 400문제. 많이는 이게 문제 만들기가 쉽지 않아서 내용이 많지가 않잖아요. 한 과목이니까. 컴퓨터반이야 문제를 수없이 만들 수 있지만 이 소프트웨어학은 문제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7급은 다 그러실 거예요. 다른 선생님들도. 그래서 한 400문제 정도를 제가 풀어드려요. 이렇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시면 돼요. 자, 이제 제가 해당하는 과목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었고, 제가 워낙 많은 시간을 제가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게 Q&A가 있는데, 이 Q&A는 제가 대부분 또 지금 중간중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나머지 부분은 또 선생님 또 우리가 정보부는 선생님 계시고, 데이터베이스 선생님 계시니까, 선생님이 좀 더 이제는 그 Q&A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 주실 거예요. 자,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치안레드에서 정보보는, 자료구조론 그리고 정보 보안 기사를 담당하고 있는 조현준 선생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초적인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설명회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저희 학원의 설명회가 첫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 그걸 모르겠지만 가급적이면 설명회를 많이 듣는 게 좋아요. 왜냐면 우리가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중요한 물건을 사려면 우리가 신중해야 되죠. 그러면 가격도 봐야 되고 제품의 어떤 품질도 봐야 됩니다. 하물며 우리가 인생을 좌우하는 직업을 잡는 그런 어떤 중요한 순간인데 뭐 학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재라든지 이런 걸 대충 파악해 보고서 바로 뛰어들기는 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신중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설명회라든지 그 다음에 샘플 강의, 그 다음에 유튜브나 이런 데서 이제 많은 부분을 일단 정보를 좀 수집해야 된다. 그렇게 수집한 다음에 본인이 결정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끝까지 학원을 믿고 최대한 합격할 때까지 이제 집중을 좀 같이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최단 기간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순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많은 어떤 설명이나 그 다음에 그 기초조사를 일단 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측면에서 포커스를 맞춰갖고 우리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제 조사를 하는 게 좋은지를 일단 개략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이 전산지 공채를 우리가 기초적인 어떤 시험이 있는지 일단 알아야 되겠죠. 이런 부분 일단 기초적으로 일단 조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서 교재와 학원은 어떤 게 있는지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올려드린 그 자료는 여기에 보면 이 지안에드에 들어가 보시면요, 지안에드에 들어가 보시면 교수 소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전산직에 제 쪽으로 일단 들어가 보게 되면 지금 학습 안내에 있어요. 학습 안내 보시면 지금 제가 여기에 이제 103번에 2022년 정보보는 커리큘럼하고 최근 3년간에 2019년도에서 21년까지 공채 자료를 일단 전부 다 올려드렸으니까 이걸 다운로드해서 일단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유튜브도 일단 자료를 좀 올려드리는데 여기는 뭐 모든 자료는 올려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스타일로 일단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연도별로 기출문제를 일단 좀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현준 보안스쿨 이걸 다 검색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정보보호는 검색하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제 이름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동영상과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이 일단 동영상 업로드된 게 다 나오니까 정보보호론이나 그 다음에 자료구조로 이 샘플 강의를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고서 본인이 선택하는데 일단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오늘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전산지 공채 총정리에서 3년간에 어떤 시험이 있는지 먼저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시험이 어떤 게 있는지 이걸 일단 파악해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정보보는 커리큘럼을 일단 설명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이제 자료 구조는 커리큘럼을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Q&A를 일단 수험생들이 많이 질문한 내용을 일단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전산지 공채 총정리 3년간의 데이터를 일단 제가 수집을 해서 이거를 해마다 이제 교재 앞뒤에 일단 수록을 하고 있어요. 자, 이 표를 보게 되면, 자, 크게 보게 되면 전산지 시험에 준비할 수 있는 시험은 국가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무시험. 군무시험들 일단 채용 인원이 상당히 많아요. 그 다음에 경찰, 그 다음에 국회 사무처. 이런 식으로 일단 크게 분리할 수 있고요. 시험은 5급은 제하고 7급과 9급 위주로 일단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7급, 그 다음에 지방직에도 7급이 있어요. 그 다음에 군무원에도 지금 보면 7급이 여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7급을 준비하시는 것이, 과거에는 이 국가직 외에는 7급이 거의 없었어요. 다른 데는 없었는데 지금은 지방직에도 있고 그 다음에 군무원에도 있으니까 본인이 9급에서 이제 7급 올라가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나는 뭐 7급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그런 것을 딱 감안했을 때는 7급부터 일단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시험 과목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시험마다 과목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이걸 일단 잘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시험을 일단 파악을 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비고라는 제가 이제 특징 있는 걸 위주로 일단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그 다음에 20년, 그 다음에 21년도까지. 지금 타이밍이, 지금 8월 말이기 때문에 아직 이제 필기 합격선이 지금 10월 16일 아직 안 됐죠? 그래서 필기 합격선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군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7월 24일날 시험을 봤는데 아직 이것이 발표가 아직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계속 제가 업데이트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비어있는 데는 해당 시험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군무원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사이버 같은 경우는 2021년도 새로 이렇게 신설됐어요. 참고로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인원, 그 다음에 접수 기간, 그 다음에 시험일, 그 다음에 필기 합격서 이런 순서로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국가직부터 한번 볼게요. 국가직은 7급과 9급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인원이 보게 되면 83명, 그 다음에 여기 최근에 보면 186명, 18명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7급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9급은 전산 개발과 정보 보직 두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보 보직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국가직에만 있어요. 국가직에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과목은 상당히 유사성을 좀 띠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7급부터 보게 되면 1차는 지금 올해 시험부터 PCS를 일단 바뀌었어요. PCS 바뀌었는데 전산직 같은 경우는 1차 커트라인이 52점 정도 나왔습니다. 점수가 그렇게 상당히 높지 않죠. 거의 대다수가 이번에 들어갔다 오신 분들이 하는 얘기는 이 꽈락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 PCS 시험이 5급보다 약간 좀 어려웠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다른 데는 커트라인이 40인데도 제가 봤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이제 52점이 있는데 요거는 첫 해이기 때문에 약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어느 기점이 되면은 5급보다는 그래도 이제 7급이 더 쉽겠죠. 샘플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쉬웠는데 이번에 출제가 좀 약간은 좀 그랬었던 것 같아요. 자, 아무튼 2차는 지금 우리가 이제 9월 11일 날 시험 보게 되는데 전공이 지금 4과목만 시험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 이제 7급부터는 전공 위주로 일단 시험을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국어, 영어, 한국사를 없애겠다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고, 기타 시험도 영어, 한국사가 이렇게 대체가 조금 됐어요. 공인시험은 일단 많이 대체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전공의 비중이 상당히 중요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산직 같은 경우는 이 기술직에 조금 상당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이 지안에두가 그래서 최근에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5문항이에요. 이전에는 20문항이었는데 이것이 25문항으로 일단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보보론, 자료고지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소공, 그래서 국어형 한국사가 빠지고 이렇게 진행을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정보보직 같은 경우는 국어형 한국사, 그 다음에 컴퓨터 일반과 정보보론, 그 다음에 여기는 네트워크 보안, 그 다음에 시스템 보안, 이 보안 과목만 일단 2개 시험을 보고 있어요. 이 두 개의 시험은 동시 접수는 일단 불가능합니다. 시험도 동시에 일단 볼 수 없어요. 왜냐면 접수 자체가 일단 막혀있고 그 다음 시험도 동일하게 일단 이렇게 볼 수 없다. 이렇게 참고로 봐주시고, 자, 지방직 같은 경우는 보면 지자체적인 조금 규모가 큰 서울과 경기는 지금 최근에 계속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연 3년째 과거에는 없었는데 이것도 계속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국어 같은 경우는 각 지자체와 그 다음에 서울시, 그 다음에 교육청, 자, 이전에는 이 서울시도 좀 다르게 일단 진행됐는데 같이 통합해서 일단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이제 여기는 이제 지방직은 현재 아직은 지금 영어, 한국사는 대체가 되는데 여기는 국어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약간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선택과 집중할 때 이걸 잘 참고하셔야 돼요. 나머지 과목은 일단 동일합니다. 여기는 PCC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타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거주 제한을 두지 않아요. 그렇지만 경기도는 거주지 제한을 일단 두고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하시고, 기타 이제 서울시나 그다음에 각 시도 여기가 이제 동일하게 동일한 날짜 6월 5일 날 시험 봐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시험이 일단 동일하고요. 그다음에 동시 접수는 할 수 있지만은 시험이 한 군데를 일단 선택해서 가야 돼요. 그래서 대다수 수험생들을 보게 되면 그 중에 이제 본인이 좀 약하다 했을 때는 경쟁률이 조금 낮고 커트라인이 낮은데 이렇게 가서 시험 보는 경우가 있고, 나는 뭐 자신 있으니까 그냥 가겠다 그런 분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험이 진행되고, 그 다음에 군무원 시험이 지금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7급도 이제 최근에 많이 채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이 사이버 직렬이 일단 신설이 됐습니다. 사이버 직렬 같은 경우는 국어고, 그 다음에 정보보론, 그 다음에 네트워크 보안 이렇게 시험 봐요. 그 다음에 7급 같은 경우는 국어, 그 다음에 정보보론, 네트워크 보안,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공학 이렇게 시험을 보게 되는데, 정보보론하고 네트워크 보안이 있습니다. 자, 올해 이제 제가 네트워크 보안이라는 이 별도의 제본책을 만들었어요. 여기는 네트워크 관련 내용이 전부 다 망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것만 정리하게 되면 이 기타 여기 뭐 시스템, 네트워크 보안 이런 거 등등 들어가는 시험은 전부 다 맞출 수 있게. 그래서 이번에 시험 보고 오신 분들이 이거 다 공부하니까 뭐 너무 쉬웠대요. 그러니까 이 범위를 거의 벗어나는 내용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찌 보면 이제 네트워크 보안 문제가 좀 깊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래서 조금 제가 제보는 책은 정보 보안 기사라든지 기타 뭐 심도 있는 그런 책,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전부 다 이것을 제공해서 이제 제보를 했는데, 그걸 활용하시면 상당히 좋아요. 자, 그래서 일단 영어, 한국사 전부 대체가 됐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과목도 약간 좀 틀려요. 그것만 일단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대다수가 사이버 직렬이 일단 신설됐다는 걸 일단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경찰 간부 같은 경우는 해마다 5명씩 이렇게 채용합니다.
이 5명의 그 채용 인원이 합격자가 전부 다 100% 지안학원 출신이에요. 실제 가갖고 이제 합격자가 보통 출제위원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와갖고 여담 비슷하게 와서 이제 말씀도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전년도에 한번 문제가 제가 수업 시간에만 얘기했던 그 내용을 문제화 시켜갖고 냈더라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재도 없습니다. 교재도 없고 그런 내용이 실제 시험에 나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 강의를 안 들으면 합격할 수 없다는 거죠. 역으로 얘기하게 되면. 아무튼 이제 경찰 간부 시험인 간부 시험이기 때문에 조금 난이도도 있어요. 이 부분이 이제 객관식으로 또 전환을 시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안학원만 일단 믿고 따라오시면 충분히 합격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다. 그렇게 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사이버 보안 수사 시험이 있는데 이 시험은 필수가 이제 정보 보호론하고 그다음에 시스템 네트워크 보안이에요. 그리고 정보 관리 및 법규, 데이터 포렌식,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론에서 한 개를 선택해서 총 3개 과목을 일단 시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일단 진행되니까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경력 채용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또 다수 준비하고 계셔요. 그다음에 해양경찰청도 이제 정보보호와 사이버 직렬도 이번에 처음 한 명 일단 채용되고 있는데 과목을 일단 동일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공무원 기출과 그다음에 정보보안기사, 특히 탑스타 책을 지문 하나도 안 틀리고 이런 보안기사 문제도 그대로 베끼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일단 다 정리하고 가시면 크게 합격하는데 무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국회 사무처 시험도 올해 채용 인원이 상당히 많았는데 아무튼 여기도 객관식 오지 선당을 일단 시험 보게 돼요. 자, 이렇게 제가 이제 정리해서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도 바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 정리할 시간이 없어요. 저도 이거 정리를 해마다 정리할 때 보면 보통 하루 이틀은 걸립니다. 왜냐면 커트라인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계속 변수가 있게 일단 이렇게 변하게 되는데 그런 거를 전부 다 찾으려면 시간이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런 자료를 정리해서 이렇게 드리는 선생님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야겠다 생각하고서 일단 정리를 해마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재 앞뒤에 이렇게 포함시켰고요. 그 다음에 사이트에도 제가 올려드렸으니까 요거는 프린트해서요. 한번 이렇게 쭉 놔두셔야 돼요. 가끔 제가 그런 분도 봤어요. 이 접수 시간을 놓쳐갖고, 이 기간을 놓쳐가지고, 이제 시험을 접수를 못 하신 분. 그러니까 이런 거 꼭 체크해 주셔야 돼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시험 접수 안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정보 보호론 커리큘럼을 설명을 드려보면, 자, 2020년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마다 이제 9월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제 기본 심화 이론이 9월부터 일단 진행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10월, 11월은 용어하고, 그 다음에 유학제, 그 다음에 기출 풀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핵심 기출 NJ. 이 NJ가 이제 전년도 같은 경우는 1000문제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 정도 문제를 일단 정리하게 되는데, 이거를 일단 절반 나눠갖고, 우리가 이제 난이도별로 일단 공부를 하게 돼요. 그 다음에 1, 2월에는 이제 이론은 속성 이론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최고 수준, NJ가 일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난이도가 문제가 이렇게 계속 올라간다는 거야. 그래서 어느 이 기점에 본인이 실력이 이 난이도 있는 최고 수준 NJ까지 일단 이것이 해결이 된다고 했을 때 제가 시험 보러 가도록 이렇게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구성됐다는 거고, 최고 수준 NJ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이제 800문제가 이렇게 일단 수록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좀 상당히 있어요. 이런 부분까지 일단 섭렵해야 이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모의고사는 이제 보통 3월달부터 이렇게 진행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7급까지 일단 진행이 된다는 거 일단 감안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정보보안기사. 여러분 혹시 I기사라고 일단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알기 쉬운 정보보안기사인데, 이쪽에 이제 정보보안기사 쪽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교재고, 그 다음에 강의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도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정보 보호론도 하지만 이런 정보 보안 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국내의 보안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어떤 흐름을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공부해라. 그 다음에 등등을 다 가이드해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를 믿고 일단 따라오시면 되겠죠. 물론 제가 이제 처음에도 설명드렸어요. 다른 데도 설명해 가서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정보 보호론은 저 선생님
딱 따라가면 되겠다 했을 때 저를 오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제가 최대 어떤 효과를 발휘하고 그래서 정보부를 효자 가봉으로 만들어 드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를 믿고 오셔야겠죠. 자, 이 중에 이제 그 교재가 있는데 난이도는 계속 올라가고 요 최고수 낸제 이 교재는 제본 교재고요. 그 다음에 그 수강생에만 제공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고득점 합격을 목표로 할 때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저거 지안에대 정보부는 어떤 히든 카드라고 일단 볼 수 있겠죠. 보통 이제 그 요즘 잘 나가는 것도 수능 선생님들 대다수 일타 선생님들 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추가된 교재도 있고 그 다음에 핵심적인 내용을 학원 내에서만 일단 이렇게 운영도 하니까 그거는 참고로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집 같은 경우도 뭐 시중에 나와 있는 기출문제도 이 정보보는 그 과목이 기출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대다수 그 학원의 그 선생님들을 보면 모든 학원이 대다수가 보면 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컴퓨터 일반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보보를 이런 선생님들이 대다수 처음 시작은 그 컴퓨터 일반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추가로 우리가 정보보를 이렇게 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는데, 근데 저는 이제 이 정보보 대학교에서도 이런 부분을 일단 전공했기 때문에 보안기사 그 다음에 정보보로 이것이 주가 되고 그 다음에 과거에는 이제 그 자료구조로 제가 어찌보면 두 개 아주 좋아하는 과목만 해요. 저는 두 개 재밌는 과목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만 딱 정리하기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간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만만치 기출문제도 많이 나오고 그걸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려야 되기 때문에 만만치 않다는 거죠. 한 분이 이걸 전부 다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어쩌면 좀 약간 성의 없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다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이 일단 잘 보시고 일단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추천 강의를 보게 되면 입문과정, 그 과정이 입문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은 4강이 있어요. 강의가 얼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론 강의나 그 앞부분에 일단 무료 샘플로 다 처리되어 있으니까 꼭 제한학원 출신이 아니더라도 정보보는 한번 공부해 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로 꼭 보도록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면 우리 학원 그 학생이 아니더라도 어떤 큰 습을 잡고 공부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이제 수강 여부에 상관없이 꼭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커리큘럼이 일단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에 맞춰서 우리가 자료 구조론을 한번 보면 제가 자료 구조론도 담당하는데 이 자료 구조론은요 동일합니다. 먼저 이론 수업이 있어요. 이 이론 수업은 자 11월에 개강을 합니다. 보통 이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론 수업을 이제 11월에 하는 이유는 이 7급 시험이 9월 그다음에 10월까지 일단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11월에 일단 교재가 출간되고 그다음에 진행이 됩니다. 이 이론 수업이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이론 수업이 자료 구조론이 대다수 수험생들이 아주 쉽게 일단 생각하는데 막상 시험 보면 가장 많이 어려움을 겪는 과목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약간은 자만심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 우리가 정보 처리 기사 같은 데도 보면 자료 구조론 조금 들어가 있죠.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시험장에 갔을 때는 7급에 이런 과목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시험 과목이 뭐 쉽게 이렇게 출제될 가능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험 용도로 공부하셔야 되는데 내가 대학교에서 배웠으니까 뭐 이 정도쯤이야. 근데 막상 시험 문제가 오면은 어떻게 된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시험 용도에 맞게 일단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전에 제가 뭐 그런 분들 솔직히 봤습니다. 한 3년은 공부하셨는데 2년 동안 집에서 이제 내가 서울에 어느 정도 학교 나왔으니까 혼자 공부하신 거야. 근데 이게 붙을 듯 말 듯 한데 계속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3년 차에 학원을 딱 7급 학원에서 유명한 데 어딘가 찾아서 와보니까 이 학원이 있었다는 거야. 교재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수업도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판단이 잘못됐다는 걸 그때 깨달은 거죠. 2년을 일단 버린 거예요. 그래서 3년 차에 일단 합격해서 들어가신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이 기점에서는 어떻게? 뭐 3년 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1년 안에 하는 게 좋겠어요?
1년 안에 하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출 문제 풀이가 있어요. 이 기출 문제 풀이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한 4월달, 해마다 좀 약간 틀린데 4월 정도 일단 실행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자료 구조 같은 경우는 95% 정도가 기존의 문제를 좀 약간 변형시킵니다. 근데 이 문제를 95%가 동일하게 이제 동일한 건 절대 없어요. 근데 그러면 거의 대다수 수험생들이 95점, 100점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 그런가요? 안 그렇습니다. 오히려 막 40점 맞는 이런 분도 있어요. 그 이유는 이 기출문제도 분석을 나름대로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시험을 빨리 풀 수 있는 그런 용도를 일단 좀 분석하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이론 수업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푸는 방법과 그 다음에 제가 푸는 방법 모방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빨리 푸는 어떤 뭐 테크닉 아니 그런 것들 일단 좀 많이 강의하니까 그런 것들 일단 배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를 합니다. 25문제를 25분 딱 주고서 일단 시험을 봐요. 그래서 제한된 시간에 문제 푸는 훈련을 합니다. 대다수 수험생들이 이 시험 문제 딱 받아보고 막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첫 하루 딱 공부하시고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래서 포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는 그냥 버리는 카드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합격시키기 위해서는 실력이 그거를 정말 실력보다도 끝까지 참겠다 하는 분이 있는데,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은 제가 합격시켜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 실전 모의고사를 다 가시는 분들은 거의 대다수 합격합니다. 얘는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 싸움을 이때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어떤 변형된 문제 이런 것 등등 딱 제시합니다. 그랬을 때 그걸 25분 안에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풀기 위해서는 나중에 실전에 가서는 뭐 25분 조금 더 걸리겠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당부드리는 것은 정보 보론에서 시간을 한 10분 이상 세이브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자료 구조를 일단 투입을 하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취급 같은 경우는 거의 제 과목에서 90점 정도 나왔다. 그럼 무조건 합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다수 수험생들이 이 취급을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그렇게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FAQ를 일단 조금 수험생들이 질문하는 내용이 일단 공통적으로 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요, 제가 이제 해당되는 그 부분만 조금 몇 개 일단 추렸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일단 조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기술직 전공 과목 관련 학과 출신이 더 유리하느냐? 자, 물론 우리가 이제 관련 학과, 이제 컴퓨터공학과라든지 정보보안학과 같은 경우는 합격하기에 조금 더 유리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비전공자는 합격할 수 없느냐? 아닙니다. 비전공자가 오히려 정보보론 때문에 더 유리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어. 이 부분 때문에 이 정보보론 과목이 약간 과거에 있는 프로의 언어로 이 보론을 바뀌면서 이 문과적인 지식을 조금 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어 실력이 뛰어나신 분이 이 과목을 일단 또 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일하긴 하지만 아무튼 지금 최근에 뭐 토목 건축도 비전공자 합격을 해요. 그러면 전산직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전공자가 더 두려워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군문 사이버 직렬 상품도 개강하냐 하고 있죠. 특히 네트워크 보안 같은 경우는 이것도 학원 내부 규제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 네트워크 보안에 특화돼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만 정리하시면은 오히려 컴퓨터 일반이라든지 그 다음에 네트워크 보안 이런 데 많은 효자 과목 역할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일단 활용하시면 좋아요. 이것도 800제 최고 수준 엔제 같이 이것도 내부 교재라는 걸 일단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일단 구입해서 보시면은 뭐 군무원이라든지 해당 네트워크 보안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한테는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7급, 9급 이 병행으로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보통 해마다 이 9급 시험은 4월에 옵니다. 그러면 제가 이 공부할 때는 여러 가지 어떤 전략인데 이전에는 1, 2월 달까지는
11월, 12월 달까지는 뭐 7급 과목을 일단 하시면 돼요. 그리고 1월에서부터 4월까지는 이때는 9급 위주로 일단 쭉 가시고요. 그 다음에 4월 이후는 이제 9급, 7급 위주로 일단 가시면 돼요. 이때 피셋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거를 전국 과목을 일단 같이 하시면은 조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병행이 일단 가능한데 과목이 약간 이제 과거에 비해서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감안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기출문제집이 있는데, 뭐, 휘발성 과목 이런 거 등등이 나오는데, 자, 기출문제집을 제가 조금 설명 드려볼게요. 시중에 나와 있는 기출문제. 이 시중에 나와 있는 기출문제, 특히 정보 보름입니다. 그리고, 지안 교재가 있어요. 자, 정보 보름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과목에, 기출문제, 공개된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시중교재 같은 경우는 그의 일부만 조금 참조하는 것 같아요. 좀 쉬운 것만, 그 다음에 뭐, 국가직, 지방직 뭐 몇 개만 일단 하는데 저는 전부 다 합니다. 보안에 관련된 객관식 공개된 문제는 전부 다 제 나름대로 정리하고 여러분한테 드려요. 그리고 그 부분이 앞서가는 문제이면 여러분들한테 일단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시중에 나와 있는 7급 교재 같은 경우는 대다수가 업데이트 주기가 1년이 아니에요. 혼자 한 분이 여러 개 하기 때문에 그런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하학원 교재는 1년 주기를 일단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일단 어떤 특화돼 갖고 전문화됐다는 얘기죠. 전문화돼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뭐 아이기사라든지 그 다음에 뭐 기타 이제 공무원 수험생도 보면 뭐 정보보름 같은 경우도 메이저 이제 출판사들 전부 다 제끼고 대다수 수험생들이 우리 교재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일단 수험생들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이버 특징이 네트워크 보안과 그 다음에 정보보름 공부를 일단 충분할까? 조금 부족하죠. 그래서 제가 네트워크 보안을 일단 별도 교재를 하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비전공자인데 직장 다니면서 준비해도 괜찮을까? 자, 우리가 직장 다니면서 보통 이제 이런 분도 많이 봤어요. 제가 국어를 일단 가서 현직으로 공부하시다가 욕심이 있어서 7급을 한번 준비해야겠다. 이런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주경 이하도 해니까 좀 더 집중을 하셔야 되겠죠. 일단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온라인을 많이 활용하셔야 돼요. 온라인 많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지하나 애들을 거의 다 대다수 걸쳐 가는 것 같아요. 자, EM하고 암기가 답이냐? 공부 못 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암기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암기해야 될 게 엄청나게 많죠. 영어도 암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타 뭐 이제 구의 한국사도 전부 다 암기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객관식과 주관식이 딱 있을 때, 객관식 시험은 이해를 하시면 되고, 주관식 시험은 좀 암기를 해주셔야 되죠. 왜 그래요? 주관식 시험은 암기를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객관식은 이해를 어느 정도 충분히 되면은 어떻게 된다? 그거를 계속 읽으면 그게 결국에는 그게 암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를 바탕으로는 암기가 돼야 되는 거죠. 정보보름도 동일해요. 공부를 잘 안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법규 뭐 필요한 거 다 외워야 된다. 그걸 어떻게 다 외워요? 그러니까 해설서까지 이렇게 봐보게 되면 그건 1000페이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해해서 문제 푸시는 그런 요령을 알려드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요약집 정보보름 요약집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일단 참고를 하셔갖고 일단 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간략하게 이제 공채, 그 다음에 커리큘럼, 그 다음에 FAQ, 이렇게 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 가지고 뭐 다 충분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기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시간이 되시면은, 여기 이제 정보보름 말고요. 이 전산직 공무원 되게 지금 이제 여기에 보면 전산직 공무원이 되도록 하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연도별도 있고 그다음 자료구조론도 딱 올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전산직 공무원에 관련된 그런 자료도 전산직 공무원 되게라고 있어요. 전산직 공무원 되게. 전산직 공무원이라고 일단 보시면은 검색해 보시면은 거기에도 제가 이제 올려놓은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시간이 되시면 그것도 같이 한번 봐주시면 조금 좋아요. 전산직 공무원에 보면 공무원 대기라고 일단 나옵니다. 제가 올려놓은 뭐 초시생이 알아야 될 사항 정리 여기에 들어가면은
한 6, 7개를 딱 올려드렸으니까, 그 다음에 정보보는 커리큘럼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걸 딱 틈틈이 일단 보시면은 처음 시장 조사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이제 처음 공부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런 시간을 가졌으니까 참고로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제가 돌아왔는데 이제 데이터베이스 이제 강의를 제가 이제 하고 있고요. 저는 뭐 이름은 오재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2022년 뭐 데이터베이스 이제 어떻게 강의 여러분들이 이제 공무원 준비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시간이 지금 되게 많이 가기 때문에 좀 지루하실 수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데이터베이스 과목은 이게 이제 그 많은 수험생들이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아는 문제인데, 분명히 내가 공부하고 아는 문제인데 시험에서 틀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기출문제나 보면 아시겠지만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과목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심지어 SQL 같은 경우에 문제 하나가 거의 시험지에 거의 한 페이지를 다 차지하는 정도의 문제가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로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범위도 되게 넓고요. 또 최신 뭐 요즘 데이터베이스 그러면 빅데이터라든가 데이터 마이닝이라든가 클라우드라든가 이런 최신 기술을 기반으로 DB가 계속 이렇게 막 발전돼 가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전통적인 뭐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든가 자료 구조라든가 이런 어떤 과목에 비해서는 어떤 범위나 이런 것들도 매우 좀 넓어지고 있는 그런 어떤 과목이 바로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좀 어떤 기본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철저하게 이론을 기본기를 잘 갖추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서 응용력을 갖춰야 되는 부분이 바로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과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뭐 우리 지안의 커리큘럼이 7급 같은 경우에는 다 공통이에요. 그래서 기본 이론을 한 32강 정도로 기본 이론을 우리가 이제 교육을 하고요. 그래서 기초부터 기본, 그 다음에 심화 이론까지 기본 처음에 이제 2달 정도 수업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거 관련해서 기출문제를 풀어보기 전에 한 뭐 2회에 걸쳐서 핵심 요약 정리를 한 이틀에 걸쳐서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이론을 한번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나와서 한 10년 정도 나왔던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기출문제들을 다 모아서 기출문제를 계속 이제 풀어봅니다. 기출문제를 풀면서 내가 이론 부분이 어떻게 기출에 적용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파악하고, 내가 이론적으로 공부를 해서 알고 있는데 기출로 못 푼다라고 하는 건 둘 중에 하나예요. 이론을 제대로 공부를 안 했거나 아니면 응용력이 없거나. 대부분 7급 같은 경우에는 이론을 많이 공부해도 시험장에 가서 제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응용력이 부족해서, 문제를 이해를 못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이해를 못해서 틀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기출을 통해서 또 그리고 나서 실전 모의고사에서 다양한 이제 모의고사 응용 문제를 풀어보면서 응용력을 키워서 시험장에 가셔야 최소 뭐 85점, 90점 이상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총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개요부터 최신 데이터베이스 활용까지 전체 챕터가 있는데, 보통 그 대학 다니신 분들 학부 때 데이터베이스 과목을 들으면 보통 아마 한 요 정도? 뭐 한 정규화 정도까지를 우리가 보통 데이터베이스 기본편이라 그래서 공부를 하셨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2나 데이터베이스 특론은 보통 이제 대학원이나 이렇게 이제 데이터베이스 고급 과정을 가면 거기서 병행 제어라든가 회복이라든가 또는 기타 뭐 분산 데이터베이스 또는 뭐 데이터 마이닝 뭐 이런 것들, 데이터 웨어하우스, 이러한 부분들은 뒤쪽에 고급편 쪽에서 주로 좀 다루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데이터베이스가 뭐냐,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이 뭐냐, 이런 것들이 데이터베이스 개요에서 보통 다뤄지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그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물리적인 저장 장치에서 저장되고 관리되는지, 그리고 그 저장하기 위한 자료 구조, 특히 B트리, B 플러스 트리에 대한 그런 자료 구조에 대한 거, 그 다음에 해싱이라고 하는 개념,
개념을 주로 다루는 것이 데이터 저장 파일 구조에서 다룹니다. 여기 물론 이제 10% 정도라고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 매우 출제 비중이 높은, 심지어 20문제 중에서 어떤 경우에는 요 파트 2 데이터 저장 파일 구조에서 2문제, 3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되게 비중이 큰 거죠. 그 다음에 설계 부분은 우리 요구사항 분석하고 개념적 설계, 논리적 설계, 물리적 설계, 구현하는 그 프로세스를 간략하게 정의해 놓은 파트가 바로 데이터베이스 설계인데 최근에 나오는 비중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가볍게 보고 넘어가셔도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데이터 요구사항을 분석해서 ER 다이어그램 같은 거 그려가지고 모델링 하는 것이 네 번째. 그 모델링 된 걸 가지고 우리가 릴레이션으로 변환하는 것. 그러니까 테이블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테이블로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뤄지는 것이 요 관계 데이터 구조. 관계 데이터 제약에서는 기본 키, 외래 키, 슈퍼 키, 후보 키, 개체 무결성, 참조 무결성 이런 개념들을 다뤄주는 것이 바로 요 관계 데이터 제약이라고 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비중이 이렇게 크진 않죠. 보통 한 문제 정도씩 이렇게 출제가 되는 그런 파트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간단한 키워드들이 실제 기출로 한 문제씩 나오는 그러한 대표적인 주제들이에요. 그러고 나면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설계하고 그걸 테이블로 어떻게 변환하고 기본 키를 어떻게 설정하고 하는 부분까지 다 이제 됐단 말이죠. 그럼 이제 남은 건 뭐냐면 데이터베이스를 우리 SQL 명령어를 가지고 구현해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프로그래밍 하는 거죠. 오라클이나 MS SQL, MySQL 같은 걸 가지고 프로그래밍으로 구현해내는 겁니다. 그 구현해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이론이 또 있어요. 관계 대수 연산, 관계 해석이라고 하는 그 다뤄지는 것이 바로 관계 데이터 연산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수학적으로 SQL 명령어를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주로 이제 관계 대수 연산자, 우리 셀렉션, 프로젝션, 조인, 디비전 이런 정도 중요한 관계 대수 연산자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연산자에 대한 개념을 여기서 이론을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고비를 넘어야 되는 가장 어렵고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고 가장 고비를 넘어야 되는 분이 바로 이 관계 데이터베이스 언어입니다. 이건 실제 실무를 하신 분들이라면 조금 쉽게 다룰 수 있는데 프로그래밍 데이터베이스를 다뤄보시지 않은 분이라면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관계 데이터베이스 언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적게 나오면 3문제, 많이 나오면 4문제, 5문제까지 나와요. 20문제에서 4문제, 5문제가 나오면 거의 4분의 1이 나와버리니까 여기에서 2-3문제 틀려버리면 이제 실제 점수가 80점도 못 맞게 돼버리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선택 집중하셔가지고 정말 우리가 흔히 얘기해 빡세게 공부를 좀 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의 기본편이라고 보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쓰다 보니까 다양한 문제가 이상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삽입 이상도 생기고 삭제 이상도 생기고 갱신 이상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상현상을 해결해 주는 것이 우리가 정규화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그 정규화에 대한 개념을 이제 그 다음 파트에서 다룹니다. 여기 데이터 개요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쭉 이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쭉 연결이 되어져 있지만 고급편은 각각이 별도의 주제별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결성 보안을 몰라도 지리어 처리를 할 수 있고 지리어 처리를 몰라도 회복할 부분을 공부할 수 있다는 거죠. 영역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밑에 쪽은 이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쭉 같이 이어서 학습을 하셔야 되는 파트 부분이고요. 무결성과 보안에서는 말 그대로 권한을 부여하고 권한을 회수하고 이러한 영역을 다뤄지는 것이 무결성과 보안이고요. 지리어 처리 부분은 최적화하는 거. 최근 데이터베이스 성능이 떨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인덱스를 이용해서 또 다양한 어떤 접근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최적화를 할 건지에서 다루어지는 부분이 지리어 처리 부분입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다가 데이터베이스가 갑자기 고장이 나버렸어요? 멈췄어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살려내야 되잖아요. 그죠? 복구해야 되죠? 그게 바로 요 회복이라고 하는 부분이고 데이터베이스를 나 혼자 쓰는 게 아니라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다 보면 충돌이 생기죠. 근데 우리가 네이버나 이런 DB에 접속해가지고 사용할 때 충돌이 안 생기고 나 혼자 쓰는 것처럼 쓸 수 있는 건 DBMS 시스템이 자동으로 다 뭘 해주는 거냐면 병행 제어 해주는 거예요. 권한을 부여했다가 회수했다가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없이 쓰는 거죠. 그래서 요 회복 파트와 병행 제어 파트도 시험 문제 아주 출제 비중이 큰
그런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여기 데이터 저장 파일 구조, 실제 물리적으로 어떻게 저장 관리되는지, 특히 비트리에 대한 부분, 최근 해싱에 대한 부분이 가장 비중이 크고요. 그 다음에 SQL, 명령어, 그 다음에 회복 기법, 병행 제어 기법. 요 4개 파트가 거의 시험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만약에 60점 맞겠다라고 하시면 요 4개 파트만 공부하셔도 60점 맞을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선택과 집중이 되게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가 바로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과목입니다. 그 다음에 분산 데이터베이스, 객체 지향 데이터베이스는 거의 비중이 좀 많이 최근에 없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비중이 많이 없는 부분들은 시험 공부 비중도 마찬가지로 줄이셔야 돼요. 가볍게 공부하시고 빨리빨리 넘어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최신 데이터베이스 활용도 한 문제, 두 문제 정도 꾸준히 출제되는 최근 뭐 빅데이터라든가 데이터 마이닝의 기법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한 문제 정도씩 출제가 되는 그런 이제 영역입니다. 그래서 뭐 국가직의 7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직, 뭐 서울시도 7급이 있고, 군무원도 또 7급이 있고요. 또 그 뭐 경력직이라든가 이런 쪽 준비하시는 분들도 경채에도 마치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과목이 들어있기 때문에 DB 같은 경우에는 뭐 대부분의 그 과목에 좀 들어가 있는 그 이제 그 직렬에 들어있는 과목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전공 공부를 특히 전산직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공부 양이 엄청나게 많아요. 과목 책을 이렇게 쌓아놓으면 이론서 있죠, 문제집 있죠, 이 책을 쭉 쌓아놓으면 책만 이만큼이란 말이죠. 그거를 100점을 맞으려고 공부하시면 정말 힘들게 공부하는 거예요. 100점을 맞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정말 공부 양에 비해서 출제 비중이 좀 적고 내가 아무리 공부해도 이해가 안 가고 하는 부분들은 과감히 넘어갈 필요도 있어요. 과감히 뺄 거 빼고 해도 우리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합격하려면 70점 중반에서 80점 초반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략으로 효율적으로 학습을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막 욕심을 가지고 무리하게 막 공부하다 보면 한 3, 4개월 하고 지쳐가지고 아, 내가 이거 해야 되나? 이러고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가볍게 하시면 돼요. 봐가지고 아, 나 이거 도저히 이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넘어가시면 돼요. 어차피 회독하셔야 되고요. 최소한 3번, 4번 보셔야 되거든요. 처음에 이해가 안 가는 게 2번 보면 조금 이해가 돼요. 3번 보면 아,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라고 이해가 돼요. 그럼 이제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목표는 9급이면 뭐 내년 뭐 4월, 뭐 7급이면 뭐 9월, 10월 이렇게 딱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정해놓고 역으로 스케줄을 짜고 내가 언제까지 뭘 해야 되는지를 잡아가지고 차근차근 공부해가면 되는 거지, 한 달, 2달 만에 완벽하게 하려고 해도 어차피 까먹게 되고 그 기간 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처음에 가볍게 시작을 하시고요. 거기에 조금씩 살을 붙여가면서 속도를 높여가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가볍게 반복해서 보시다 보면 어느 순간 되면 저절로 외워져요. 저절로. 반복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주제별로 서브노트를 만드셔야 돼요. 예를 들면 만약에 우리 데이터베이스 과목을 예를 한번 들어보면 데이터베이스에서 정규화와 관련된 문제가 매년 출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한 10년 동안 정규화와 관련된 문제만 하더라도 한 몇십 문제가 나왔단 말이죠, 기출로. 그러면 그것만 쭉 모으는 거예요. 그것만 쫙 모아가지고 정규화에 대한 이론에 대해서 서머리 노트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을 쫙 보면 정규화에 대한 모든 기출에 대한 내용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야 돼요. 그럼 그것만 가지고 정규화에 대한 하나의 주제가 다 학습이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주제별로 하나씩 학습하고 100% 이해가 되면 그 다음에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 공부량을 줄이셔야 돼요. 점점점 진행하면서 공부량을 늘리는 게 아니고요. 공무원 준비는 점점점 공부를 하면서 양을 줄여나가는 거예요. 확실하게 내가 아는 거는 더 이상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과감하게 그런 거는 빼고 나중에 이제 시험 한 달을 남겨놓고는 다시 한번 가볍게 이제 정리하고 이렇게 하시면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 있어요.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서머리 노트에 주제별로 요약을 해놓고 난 다음에 그거를 가장 중요한 건 내가 100% 이해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빈 A4 용지가 있잖아요. 빈 A4 용지 뒤에다가 적어보는 거예요. 정규화하고 정규화에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쭉 이상현상, 일정경, 이정경 해가지고 쭉 적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서머리 노트에 있는 내용과 내가 서머리 노트를 보지 않고 여기다가 쭉 적은 내용이 어느 정도 일치가 되고 내용이 빠짐없이 쫙 만들 수 있으면 내가 100%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양을 이렇게 좀 잘 정리하고 확실하게 아는 거, 50% 아는 거 이렇게 좀 나눠서 학습을 하시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가 있어요. 기출로 나왔던 걸 보시면 전혀 새로운 게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많아야만 한 문제 정도? 대부분은 기본기를 가지고 있으면 풀 수 있는 수준이에요. 다만 얘를 어떻게 풀어야 되지? 라고 하는 응용의 문제인 거예요. 응용의. 그러다 보니까 기본기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예를 들면 아까 정규화에서 예를 들었으니까 정규화에 대해서 1정규형이 뭐고 어떻게 해야 되고 2정규형, 3정규형 다 알아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거 정규화를 도대체 왜 하는 거지 이걸? 얘를 하는 이유가 뭐지? 얘를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 거지? 안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지?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런데 대부분 수험생들이 가장 기본적인 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넘어가 버려. 그리고 어려운 거 막 정말 중요한 것들만 공부하려고 해요. 근데 시험 문제는 아주 기본적인 것이 응용돼서 나왔을 때 이 답을 찾기가 오히려 어려운. 그러니까 기본을 잘 갖추고 그 다음에 응용력을 어려운 문제를 가야 되는 거지. 기본을 대충대충 하고 어려운 문제들 위주로 학습을 하시게 되면 나중에 오히려 쉬운 문제를 틀리는 그런 어떤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경계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지안에서는 전산직 연관관리반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비전공자라든가 또 초시생이라든가 또 의지가 부족하신 분들, 의지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면 금방 지치고 포기하게 되고 방법도 모르겠고 막 이런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오프라인 강의에서부터 또 부족한 부분들을 온라인 인강으로 듣고 또 계속 학원에 나와가지고 이 코칭을 받고 또 자습실에서 계속 공부하고 모르는 거 수시로 계속 물어보고 하면서 1년 동안 계속 연관관리반으로 운영을 하면 연관관리반에 들어와서 학습하는 친구들이 대부분 좀 합격하는 비중이 그냥 뭐 인강만 듣거나 또 실강만 그냥 듣고 이렇게 빠지거나 이런 부분보다는 훨씬 더 좀 비중이 높아요. 그 이유는 결국은 본인이 꾸준히 할 수 있는 환경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합격이 좀 높은 그런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9월 달부터 전산직에 대한 과목들이 이제 오픈이 되고요. 이제 실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내년 강의는 11월 달에 오픈을 하고요. 그 전에 미리 조금씩 이렇게 이제 기본기를 가져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올해 강의했던 부분들이 다 온라인상에 다 있기 때문에 미리 기본을 들어놓고 또 변경되는 부분들을 또 11월 달에 들어와서 또 실강을 참여하시고 이렇게 공부를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몇 가지 미리 사전에 이게 이제 라이브로 지금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수험생들이 좀 궁금해할 만한 것들을 미리 좀 이렇게 받았거든요. 받아가지고 그 부분을 몇 가지 좀 이렇게 설명해서 제가 설명드려야 될 부분이 몇 개 있어서 그 부분도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보면 이게 되게 저도 답변하기가 어려운 건데 평균 공부 시간과 공부 기간이 얼마냐. 빨리 합격한 친구들은 4개월 준비해가지고 9급 합격한 친구도 있고요. 지안에. 그리고 어떤 친구는 뭐 1년 걸린 친구도 있고요. 2년 걸린 친구도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본인이 전공자거나 어느 정도 기본기를 갖춰져 있으면 정말 단기간에 커리큘럼을 빠르게 반복해서 4개월 만에 합격할 수 있고요. 기본기가 전혀 부족하고 초시생이고 비전공자라고 하면 최소 1년 정도는 꾸준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7급 같은 경우에는 뭐 1년 정도 아예 공부를 한 번 안 해봤다라고 하면 1년에서 2년까지도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기간을 잡아놓고 내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따라서 공부 시간과 기간은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워낙 개인의 편차가 커서 무조건 요 기간에 합격한다, 6개월 하면 된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죠. 다만 4개월 정도에 합격한 친구도 있고 1년에 합격한 친구도 있다. 그런 친구들이 비중이 되게 많다. 오히려 3년, 4년 해가지고 합격한 친구들은 별로 없어요. 그 전에 다 합격할 만한 그런 친구들은 대부분 1년에서 1년 반, 2년 안에는 다 합격을 해서 보통 이제 공직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7급 같은 경우에는 피셋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이제 올해부터 도입이 돼서 이게 이제 공직 역량을 파악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어 대신에 얼마나 말귀를 잘 알아듣느냐예요. 또 상황을 주고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분석해서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파악하는 것이 피셋이거든요. 그래서 피셋을 아까 우리 정보보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원래는 피셋이 8월 달에 이제 시험을 보고 10배수로 뽑거든요. 만약 10명을 뽑으면 피셋으로 100명을 합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배수에서 전공에서 나머지 이제 뽑고 그리고 이제 면접에서 한 1.5배수 뽑아가지고 면접에서 일부 탈락시키고 이렇게 공무원 시험이 진행이 되는데 이 피셋 같은 경우에 뭐 문제가 어렵기도 나오기도 했고 또 수험생들이 새로운 어떤 유형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합격을 못해서 한 7배수 정도밖에 올해 못 뽑았어요. 그래서 아마 피셋에 대한 부분도 7급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정말 확실하게 좀 준비를 꼼꼼하게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무엇보다 피셋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2차가 전공이거든요. 그럼 어떤 분은 피셋 끝나고 난 다음에 학원 등록해가지고 2차 준비하면 되겠지 늦겠죠. 그죠? 기간이 얼마 안 되니까 그 기간에 7급 이 과목들을 다 해결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피셋은 피셋대로 하고 7급은 7급대로 같이 병행해서 준비를 하셔야 원하는 목표 1년 안에 합격을 할 수가 있지. 피셋 끝나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공무원이 도전하셨다고 하면 피셋이 합격하든 합격하지 않든 어차피 올해 내년에 계속 공부하셔가지고 합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같이 병행해서 준비하는 게 훨씬 그 전략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도 어느 수험생이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초시생인데 7급 같은 경우에 준비 기간을 몇 년으로 잡아야 되느냐 이런 질문도 보통 이제 하셨는데 한 1년 목표는 1년으로 잡으셔야 돼요. 무조건 1년 안에 목표를 하겠다라고 해서 집중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지 올 1년은 그냥 한번 해보고 경향을 좀 파악하고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시고 공무원 준비하시면 안 돼요. 정말 이게 내 마지막이다 내년밖에 없다라고 좀 각오를 다잡고 정말 집중해서 공부하셔야 그 1년 안에 합격할 수 있는 거지 해보고 나중에 뭐 추가로 이런 안일한 생각하지 마시고 1년 안에 목표를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커리큘럼 되어져 있는 대로 이론하고 기출하고 그 다음에 응용 모의고사 따라오고 회독하고 이러면 충분히 1년 안에 합격하실 수 있어요. 이런 질문도 하셨네요. 시험이 가까울수록 수험생의 멘탈이 이게 많이 흔들리는데 멘탈 관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도 하거든요. 시험이 가까우면 떨리죠. 그죠? 공부를 정말 많이 했는데 시험만 보면 점수가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떨리고 막 제대로 멘탈 관리가 안 돼서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제일 중요한 시기인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일주일 내내 막 하루만 8시간씩 10시간씩 쉬는 시간도 막 쪼개가지고 밥 먹을 시간도 쪼개가지고 이게 공부할 필요 없어요. 공부하시다가 지치면 영화도 한 편 보고요. 공원 가서 산책도 하고요. 카페에다 차도 한잔 마시고요. 친구도 한번 만나고요. 이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공무원 시험은 우리 학교에서 중간고사 보듯이 벼락치기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끝까지 가서 최후의 승자는 마지막에 합격하는 게 우리 목표이기 때문에 좀 쉬면서 좀 이렇게 스트레스나 이런 것도 잘 풀면서 학습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긍정적인 생각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나 충분히 공부했어. 나 이만큼 공부했고 이 정도 했기 때문에 충분히 나 자신 있게 내가 노력했으니까 나 충분히 이 점수 받아가 합격할 수 있어.
좀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로 좀 공부하시고 하면 공무원 좀 힘들죠. 힘들지만 충분히 여러분들이 멘탈 잘 관리하면서 좀 이렇게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험이 가까워올수록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공부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불안해요. 이것도 모르겠네. 이거 언제 다 하지?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공부량 줄이라 그랬죠. 처음에는 많은 양을 이렇게 노트를 만들어 놓고 확실하게 아는 것들 하나씩 빼나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남아있는 거 몇 개 없어요. 그럼 그렇게 해서 공부량을 좀 줄여주면 마음의 부담도 좀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훨씬 더 시간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멘탈 관리도 자연스럽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비전공자분들 중에 직장 다니면서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합격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시간이 없잖아요. 주경야독하면 시간이 없잖아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시간이 되게 소중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잘 쪼개서 되게 집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집중해서 공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10시간 안 된다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정말 그만큼 더 집중하시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시고 남들 뭐 이렇게 놀고 할 때 여러분들은 좀 더 그 시간 그냥 공부하는데 에너지를 쏟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한 1년 정도는 죽었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따라오시면 충분히 직장 다니면서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어요. 그게 전혀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질문 중에 어떤 질문이 있냐면, 아까 이해 말고 암기가 답인가요? 이런 거, 앞에 교수님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암기해야 될 건 암기해야 되고요. 도저히 이거 이해가 안 가. 데이터베이스도 그런 거 있거든요. 도저히 아무리 제가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 간대요. 그러면 저는 그냥 외우라 그래요. 특히 비트리에 대한 특징이라든가 이런 것도 설명을 해도 이해 안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특징 몇 개 안 돼요. 그럼 그거 그냥 외워라. 어차피 시험에 나오면 그 특징 물어볼 거니까 아닌 거 찾으면 된다. 그러니까 외울 건 외우고 다만 응용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외워서는 안 돼요. 기본기를 잘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처음부터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회독하게 되면 저절로 외워져요. 결국 공무원 시험은 누가 얼마나 많이 반복해서 학습을 했느냐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기본기만 잘 다져놓고 또 보고 이러면 안 외워지겠냐고. 저절로 외워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를 믿고 그렇게 회독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암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몇 번 회독해야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최소 3번에서 4번 이상은 회독을 하셔야 돼요. 그 이상 하면은 더 좋고요. 온라인이 나을까요? 실강이 나을까요? 이런 질문도 하신 분이 있는데 최근에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비대면 언택트에서 온라인으로 많이 이렇게 이제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래도 실강이 집중력이나 이런 것들은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온라인에서 이렇게 듣게 되면 아무리 의지가 있다 그래도 그런 실강 느낌이 안 나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성향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지만 저는 그래도 이왕이면 시간이 되고 환경이 허락한다면 오프라인에서 와서 실강으로 수업을 참여하고 모르는 질문들은 그때그때 바로 교수님들한테 쉬는 시간에 해결하고 가는 게 훨씬 더 오히려 공부 시간을 더 줄이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산지 평균 준비 기간을 알려주세요. 4개월만 합격한 친구도 있고요. 6개월 걸린 친구도 있고요. 8개월도 있고요. 근데 저희 지안의 목표는 1년 안에 무조건 합격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이제 하고 있고요. 실강 듣고 싶은데 자습 공간 있느냐? 저희 학원 와보시면 자습실 많이 있어요. 언제든지 여러분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은 다 돼 있으니까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9급은 당장 이제 9월 달에 개강을 하고요. 7급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내년 22년도 교재를 가지고 개강하는 거 11월 달에 개강을 합니다. 시험 시간 분배도 해주나요? 이런 질문도 이제 하셨는데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한데 제가 몇몇 친구들, 이제 수험생들 이렇게 합격한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처음부터 어려운 거, 자신 없는 거를 풀어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처음부터 풀면 이게 이제 이게 자신감이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자신 있는 과목,
점수가 좀 잘 나올 만한 과목들 위주로 좀 이렇게 빨리빨리 풀어서 어려운 과목을 좀 뒤로 이렇게 빼는 것도 시간 분배에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좀 중요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미리 질문한 거에서 좀 이제 공통 질문들 이런 것들 좀 제가 빼서 이렇게 설명을 쭉 좀 드려봤고요. 뭐 이제 설명회를 이제 마칠 건데 이건 뭐 제 얘기가 아니고요. 괴테가 한 얘기인데 우리가 뭔가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 특히 여러분이 공무원을 도전해서 뭔가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 공무원의 어떤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표가 있고 꿈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라고 하는 이 길을 이제 시작할 수 있는 거고, 그 시작을 하는 그 용기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나 공부 잘 못했는데, 나 외우는 거 잘 못하는데, 지금까지 시험 봐가지고 합격해 본 적이 별로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용기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 속에 여러분들이 몰랐던, 나도 몰랐던 여러분들의 천재성과 능력들이 그 안에서 이렇게 스물스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새로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용기만 가지고, 좀 의지만 가지고, 끈기를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나머지는 여러분의 능력 외의 것들이 여러분 스스로 머리나 몸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을 스스로 믿고 또 지한 학원의 커리큘럼을 잘 따라오시고 서로 또 교수님들과 소통하면서 이렇게 잘 따라오시면 충분히 공무원 어렵다고 해도 다 합격하거든요. 사람이 하는 일이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합격할 수 있어요. 그렇게 좀 믿고 좀 잘 따라오셔서 내년에 이맘때는 다 이제 공무원의 합격증을 들고 좀 이렇게 편하게 웃으면서 저랑 이렇게 또 다른 교수님들과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수많은 합격자들이 그동안 뭐 지안에서 다 배출이 됐고요. 특히 전산직렬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역사도 오래됐고요. 가장 많은 합격생 뭐 다 증명하고 있는 직렬이 바로 전산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오시면 충분히 단기간에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긴 시간 뭐 설명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오프라인에 힘들게 오신 분도 감사를 드리고요. 또 온라인으로 지금 수강하고 계신 분들도 뵙지 못했지만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실강으로 안 듣고 나중에 또 이제 우리 녹화해 놓은 거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나중에 뭐 일주일 후든 한 달 후든 그때 들으시는 분들도 지금 미리 제가 그때 듣는 것도 지금 미리 제가 감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설명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꼭 합격하셔서 내년에는 좋은 그런 공무원들이 다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